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두고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순천시도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후 6개월 만인 최근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연양들로 돌연 발표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연양뜰 일원. 순천시의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후보지로 결정된 곳입니다.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 왕지동 매립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순천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2일 순천시는 돌연 국가정원 박람회 부지 옆 연양뜰을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남 유니온파크를 벤치마킹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9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지 후보지가 공개되자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입지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낸 성명서에서 지역사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무시한 순천시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입지 선정위원회 명단과 선정 절차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손은모 변호사도 행정의 결과만큼 그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연히 시민들의 의사를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죠. 순천시는 지난 30일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내질리는 얘기들도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다고 주춤거릴 수도 없어요. 요거는 지켜보십시오만은 절차가 문제가 돼가지고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단언합니다, 제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입지 선정 과정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순천 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이번에도 입지 발표 단계부터 절차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안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어제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에 출연한 자리에서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재 212억 원인 사업 예산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예정된 주요 SOC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실제로 재배했을 때 수준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을 책임질 차기 사장 공모가 마무리된 가운데 호남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차기 사장 공모에는 김 전 의원을 포함해 2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서류 심사와 면접, 인사 검증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등의 이슈를 다뤄야 하는 만큼 정치권 인사인 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하는 등 공동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도는 지난 4월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5개 분야 12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은 대통령에 직접 건의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환자가 2,984명 발생해 이 가운데 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번길철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진드기 기피제 제공 등 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소매 옷과 토시 등 착용하고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로에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다 보니 고정식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목포시에서 최근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피해 우회전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합니다. 이 같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에 차량 운전자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휙 가버려요. 그러면은 막 가슴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들이 너무 신호도 안 지키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앞에는 없고 뒤에만 있다 보니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 지역 5개 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오토바이는 이처럼 앞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힘들었는데 이젠 뒷번호판을 통해 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도 24시간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목포 관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오토바이 단속이 주 목적이지만 승용차 등의 꼬리물기 단속도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목포에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도내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무상급식을 추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보 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책임교육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단 한 명의 아이의 기준은 제도권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교육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 예산 문제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시교육청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 예산을 광주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령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 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도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라며 한 해 9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먹일 한 끼 6천 원의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교육청이 운영비 지급의 책임까지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3년 전 대안교육기관 입법을 추진한 것은 광주시와 같은 자치단체보다는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일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법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법적 근거도 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 지원 대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여야 간에 치열하게 진행됐고 결국 민감한 운영비 지급 조항이 빠지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바로 이 법률안에서 빠진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회는 바로 시교육청이 반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입법의 공백들을 지방법인 조례로 해서 재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그럼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 해서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주 수요일. 만약 사실상 조례 거부에 해당하는 제2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최악의 경우도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제로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9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장학습비와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 연간 비용 80에서 130만 원 상당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 제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여수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는 모두 5,050여 명으로 부모 부담 제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연간 40억여 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소록도 인근 해역에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문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수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올해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도양읍 소록도 인근 해역의 해저 지형과 해양 환경, 생태 특성 등 기반 조사 연구 용역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8개로 나뉜 시청사를 2개로 합치는 통합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청사 통합 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완료 계획으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계획대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본격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청사는 19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한 이후 모두 8개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며 청사 건물이 낡고 비좁아 청사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아 순천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순천은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게리맨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획정됐다며 22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면 선거구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사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도 이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순천 해룡면 선거구의 원상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